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 돈에 숨겨진 비밀 일부 화폐 vs 돈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자료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돈이라고 부르는 거랑 실제 화폐 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꽤 흥미로운 주제죠. 이 영상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어떤 패턴들? 이런 걸 좀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특히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하고 정부가 그냥 법으로 가치를 정한 명목 화폐,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에 주목을 하죠. 그럼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 화폐하고 돈의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면 화폐는 일단 교환의 매개체, 계산 단위,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튼튼하고 나눌 수 있고 다 똑같은 거.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 같은 거요. 네, 그런 특성들이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의 주장은 돈이라고 하려면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반드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구매력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돈이라는 거죠. 아, 가치 저장. 그게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봐요. 정부는 명목 화폐를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면 더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그러니까 구매력이 정부나 은행 시스템으로 이렇게 스르륵 넘어가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가치 저장의 대표적인 예로 영상에서는 금하고 은을 들던데요. 맞습니다. 한 5,000년 전 이집트에서 쓰던 금이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걸 근거로 들죠. 5,000년 전 금이요. 와, 영상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금이나 은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피로도 큰 가치를 탐험할 수 있고 또 잘 썩거나 변하지 않죠. 내구성이 좋고 네네. 쉽게 나눌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순금은 어디서나 똑같잖아요. 대체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제한적이니까. 아, 희소성. 네,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오랫동안 구매력을 지킬 수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대부분 명목 화폐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이건 돈이야 라고 명령해서 쓰는 종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 자체 가치는 없고. 그렇죠. 오로지 정부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여기에만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연준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언급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 영상이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는 명목 화폐는 전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전부요? 100%? 네. 어떤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과거 명목 화폐 한 600개 정도를 조사했더니 결과적으로 모두 가치가 0이 되더라는 거죠. 600개 전부 다?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주류 경제학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구체적인 예로 미국 달러도 들던데요. 1913년에 연준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구매력의 95% 이상을 잃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화폐 발행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죠. 모습. 이건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본질을 좀 못 보게 됐다. 이런 식으로 꼬집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요. 보통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건값이 오르는 거. 근데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통화 공급의 팽창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동네 양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지 물건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밀턴 프리드먼 견해를 인용하면서요. 아,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 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네네. 많이 들어봤죠? 이런 정책은 사실상 그냥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고 이게 주로 은행 구제 금융 같은 데 쓰이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를 일으킨 쪽에게 보상을 해준 꼴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다고요? 네, 캐나다, 호주, 중국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찍어낸 돈의 상당 부분이 물건 수입하면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당장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덜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해요. 아,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오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해외에 나가 있던 그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실제로 QA2 때 국제 식량 가격이 60%나 급등해서 아랍의 봄 같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줬다는 사례도 언급해요. 식량 가격 급등. 저소득층한테는 타격이 크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 팽창이 특히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뭔가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가 이렇게 재분배되는 과정인데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는 거죠. 기회요? 어떤 기회죠?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불어난 통화량을 반영해서 재평가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역사적으로 정부가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결국 금이나 은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현상이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핵심은 결국 당신의 진짜 부는 시간과 자유인데 돈은 이걸 저장하는 도구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가 쓰는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셀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실물 기반이 없는 명목화폐는 역사적으로 100% 실패했다는 주장은 이 영상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고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량 팽창의 결과라는 관점, 그리고 이게 부의 이전을 만든다는 분석도 현재 경제를 이해하는 데 좀 다른 시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이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화폐를 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라. 이게 어떤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보는 첫걸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서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노동으로 얻은 그 소중한 경제적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보존하고 계신가요?